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 아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돈 안드레스의 저택은 마치 별빛조차 거스르는 듯한 파티의 열기로 가득 찼다. 갓 꺾은 정원꽃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음악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복도 곳곳에서 우아한 차림의 사람들이 마치 정교하게 안무된 춤의 일부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벽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이 배경에서 흘러나와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듯했다. 한편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돈 안드레스의 젊은 후계자 베드로가 서 있었다. 그는 기대와 책임감이 뒤섞인 아우라에 휩싸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턱시도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었지만 눈빛에는 불안한 빛이 새우며 들어 있었다.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하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문의 유산이라는 무게는 점점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보이지 않는 흐름이 그를 불확실성의 시면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페드로의 마음 한구석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커져갔다.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불빛의 열기와 끊임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강렬해진 질식감은 점점 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심장이 마치 가슴에서 빠져나가려는 듯 거세게 쿵쾅거렸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고 이제 넘쳐 흐를 듯한 불편함을 감추려 애썼다. 숨이 필요해. 여기서 나가야 해. 그는 생각하며 미소를 더욱 굳어 마치 가면처럼 굳어졌다. 갑자기 주변 세계가 빙빙 돌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우주에서 들려오는 듯 멀어져 갔다. 한때 밝았던 페드로의 눈은 이제 흐릿해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치 영원한 시간이 멈춘 듯 그는 아래로 떨어졌고 중력은 그를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당겼다.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뒤덮었고 시간이 멈춰선 듯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돈 안드레스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맏아들,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그가 이제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듯 중얼거렸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 듯했다. 놀란 손님들은 페드로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한편 신중한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하녀 클라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과 함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속삭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클라라는 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조용한 결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클라라의 비밀, 페드로를 구할 열쇠가 될 수 있는 고대의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절박함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의로 클라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토록 무자비해 보였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다. 장면은 정해졌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가 마련되었다.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비극으로 변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페드로의 운명은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웠다. 오직 클라라만이 줄 수 있는 기적적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듯 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망치질하는 듯한 울림으로 저택에 들이운 정적을 꿰뚫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고급 원목 가구로 장식된 호화로운 실내는 마치 광채를 잃은 듯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세심하게 계획된 배치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신선한 꽃향기는 이제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페드로의 아버지 로베르토의 시선은 방금 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의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창백하고 평온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충격과 불신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1시간, 딱 1시간만. 마치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알리는 장례식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순수한 생존 본능에 의지해 굳건히 서 있었다. 설마 내 아들이 아닐 리가 없지. 절망의 파도가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릴 듯 위협하는 순간 그는 생각했다. 그 옆에는 페드로의 어머니 소피아가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마치 속이 얼어붙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다. 눈은 커져 있었고 공황과 불신이 뒤섞인 채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애썼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해결책을 찾을 거야. 마치 주문처럼 소피아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잔혹한 현실은 피할 수 없었다. 중년의 흰 머리에 평소에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던 러나르도 박사는 이제 이 상황 앞에서는 작고 무력해 보였다. 그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특히 고통스러웠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하며 부모님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페드로의 병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클라라는 문 앞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검처럼 그녀의 양심을 꿰뚫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임무가 절실하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생각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순 없어. 한때 공포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맹렬한 결의로 빛났다.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소피아의 흐느낌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로베르토의 품에 파묻혀 위안과 힘을 얻으려 애썼다. 그 순간의 무게가 마치 시간의 거품을 만들어낸 듯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고통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이 분위기 속에서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항상 자신을 달래주던 은은한 라벤더 향을 들이마셨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시계가 거침없이 움직이자 클라라는 머뭇거리며 가라앉아 있던 운걸거림을 깨고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어떤 시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떤 시선은 희망에 차 있었다. 그리고 페드로의 운명이 위태롭게 경합하는 그 순간, 클라라의 약속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꽃처럼 빛났다. 다음 단계가 결정적일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택 안쪽 은밀한 존재가 안방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의 헌신적인 하녀 마리사는 마치 소피아와 로베르토의 고통을 직접 느끼듯 무거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찼고 그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예리한 눈과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리사는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고요한 강인함의 상징이었고 평생 타인을 돌보는데 헌신해 온 여성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서 옛 기억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현명한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환상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마리사는 할머니의 장장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노련하고 인내심 넘치는 손으로 약초를 섞는 불꽃이 탁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식물에는 목소리가 있다. 할머니가 하셨던 그 주문은 이제 귀가 터질 듯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마리사는 발걸음에 점점 더 큰 다급함을 느끼며 방을 나섰다.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햇살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울려 퍼졌다. 마치 마리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치유 이야기들이 떠올라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은 현대 과학이 자연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던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였다. 다른 하녀들과 함께 쓰는 작은 방에 도착한 마리사는 낡고 낡은 트렁크 옆에 무릎을 꿇었다. 경첩이 열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마리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는데 몰두했다. 두꺼운 리넨 천 위로 손을 뻗어 마침내 작은 천 가방을 찾았다. 가방을 열자 말린 허브 향이 공기 중에 퍼져 나왔다. 흙내음 가득한 그 향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식물을 따던 화창한 오후를 떠올리게 했다. 마리사는 가방을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할머니는 항상 뭘 해야 할지 아셨잖아요. 마리사는 속삭이며 눈물 한 방울을 뺨에 흘렸다. 마리사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오래된 지식이 페드로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었다. 그 약초에 대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오직 마리사만이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싶었다. 마리사는 약초 봉지를 꽉 움켜쥐고 일어섰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에게 사치일 뿐이었지만 희망은 어둠 속에서 외로운 별처럼 빛났다. 할머니의 약속을 따라 마리사는 거실로 돌아갔다.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불신과 절망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결의는 더욱 커져갔다. 마치 봉인된 운명에 맞서는 조용한 행진처럼. 그렇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이야기의 다음 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마리사는 말없는 폭풍처럼 방을 가로질렀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녀의 결의가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향 냄새로 가득했다.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어떤 기적을 불러일으키려는 듯 끊임없이 피우는 향이었다. 가족 사진으로 장식된 벽들은 마치 그녀의 대담함을 묵묵히 지켜보는 듯 그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듯 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돈 안드레스의 얼굴이 여전히 불신과 지친 기색으로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의 눈은 지쳐 보였고 피로와 회의가 뒤섞인 듯 반쯤 감겨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세상의 무게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마리사?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불신이 가득했다. 젊은 여자는 그의 말에 일격을 맞은 듯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눈은 맹렬한 결의로 빛났다. 페드로를 구할게요.
설령 당신이 믿지 않더라도요.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돈 안드레스의 경멸은 마치 그들 사이에 드리운 그림자 같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별이 빛나는 밤에 속삭이던 약속에 이끌린 마리사는 굴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쿵쾅거림 하나하나가 그녀를 이끄는 절박함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돈 안드레스의 불신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과학과 논리에 길들여진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약초 한 줌으로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동화처럼 들렸다. 하지만 마리사는 전에도 기적을 목격했다. 작고 하찮은 기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였다. 그녀의 눈은 피곤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사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돈 안드레스의 못마땅한 시선을 무시한 채 돌아섰다. 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리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 떨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마리사는 혼합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허브 잎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으깨자 톡 쏘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마치 고대의 약속을 담은 향수 같았다. 이건 미친 짓이야, 마리사. 돈 안드레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네가 느끼는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마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말을 곱씹으며 돌처럼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눈동자가 거의 초자연적인 강렬함으로 빛났다. 미친 짓일지도 몰라. 그녀는 감정이 담긴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미친 짓뿐일 때도 있어. 그 선언과 함께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할머니의 기억으로 가득 찬 머릿속에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독보다 강하다고 늘 말하던 기억이 가득했다. 마리사는 자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평화가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그녀는 마음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한 그 방의 침묵 속에서 마리사는 때로는 믿음만이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유일한 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헌신의 무게는 그녀가 계속 태우고 있는 불의 열기만큼이나 분명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사는 부엌 문턱을 넘기 전 심호흡을 했다. 부엌은 마치 집의 심장처럼 맥박치듯 끊임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간이었다. 신선한 허브와 이국적인 향신료 향이 마치 보이지 않는 교향곡처럼 공중에서 춤을 추는 안식처였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냄비 쉭쉭거리는 소리,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목표 아래에 숨겨진 긴장감을 가리는 불협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언급했던 그 특별한 재료들, 현대사회가 잊은 레시피 속에 숨겨진 여러 세대의 유산. 하지만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다. 수석 셰프 로베르토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주시하며 모든 움직임에 집중했다. 엄격하고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마치 대리석 가면 같았지만 마리사는 그에게서 의심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마리사. 그는 사포처럼 거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리사의 희망을 짓밟는 듯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헬레나 씨가 내 부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네 업무로 돌아가.
마리사는 마치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불굴의 의지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로베르토, 저 재료가 좀 필요해요. 마리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꼬맹이 사장님께 드릴 거예요. 저, 제가 뭘 해야 할지 알아요. 로베르토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며 회의적인 눈살을 찌푸렸다. 의사들이 모르는 게 뭐야? 네가 의사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장벽이 쳐져 있었다. 다른 직원들인 소피아와 데이비드는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마리사는 집단적 판단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녀 안에는 더 강력한 무언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결의의 불꽃이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오래된 약속의 힘이 담겨 있었다. 제발 저에게는 기회만 주세요. 이어진 침묵은 숨 막힐 듯 팽팽했고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마리사는 소피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갈색 눈에 공감의 빛이 스쳤다. 로베르토,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소피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아의 고집과 마리사의 애원하는 눈빛에 로베르토의 저항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의심의 짐을 내려놓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는 마침내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어떤 재앙이든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알겠지?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꽃처럼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시간이 자신의 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마리사는 혈관을 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전류처럼 직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쫓는 가운데 마리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속자를 구하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음과 오랜 전통의 힘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손에 넣고 믿음을 되살린 마리사는 다음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의심을 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굳은 결의였습니다. 마리사는 낡은 천, 가방에 재료를 소중히 담아 낡은 저택의 대리석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다. 쿵쾅거리는 발걸음에 맞춰 심장이 쿵쾅거렸다. 길가에 핀 목련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에게는 사명이 있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명이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다.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생각과 묵묵한 기도의 소용돌이로 가득했다. 그때 어둡고 좁은 복도 모퉁이를 돌던 마리사는 건장한 형체와 마주쳤다.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마리사는 쿵쾅거리는 심장에 한 걸음 물러섰다가 고개를 들어 가족 변호사 에반드로를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신의 대명사였다. 금태 안경 너머로 작고 날카로운 그의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짜증이 번뜩였고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더 어두운 무언가가 춤을 추고 있었다. 마리사, 항상 그렇게 서두르다니.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젖은 바닥의 기름처럼 미끄러웠다. 에반드로는 몸을 숙여 계산된 침착함으로 서류를 모았다. 서류 하나하나가 그의 음흉한 계획이라는 벽에 박힌 벽돌처럼 느껴졌다. 마리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며
차가운 대리석이 발꿈치에 닿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곳에 가시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을 말을 찾았다. 네, 에반드로 씨, 저는 주방 일을 돕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변호사는 마치 먹이를 찾는 포식자처럼 허공에 떠도는 거짓말을 간파하는 듯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가족의 계획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는 종이를 가슴에 얹고 마치 그녀가 그의 체스말의 작은 말인 것처럼 마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마리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항상 자신의 야망에 눈독을 들이는 에반드로가 페드로의 생존을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쨌든 젊은 후계자의 죽음은 그에게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방 전체가 베일에 쌓인 대결에 숨죽이고 있는 듯했다. 마리사는 그 숨 막히는 존재감의 의도가 드러나기 전에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이죠, 에반드로 씨.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를 지나치면서 그녀는 변호사의 시선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고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리사는 가방을 방패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계속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경고의 북소리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에반드로의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녀를 덮쳤지만 마리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페드로의 목숨은 그녀가 발휘할 수 있는 용기, 고대의 전통이 탐욕과 악의를 이길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달려 있었다. 심장이 메트로놈처럼 쿵쾅거리며 그녀는 작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겠다는 굳은 결의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에반드로의 발소리가 마지막으로 메아리치며 멀어져 가는 순간 마리사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차갑고 소박한 병원 복도를 에반드로는 조심조심 걸었다. 하얀 벽에 신발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의 교활함이 담긴 두 눈은 마리사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어딘가에 그의 호기심이 솟구쳤다. 그저 절박한 여자의 결연한 의지일까? 아니면 그 눈빛 뒤에는 역경을 이겨내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마리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는 그 사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살균제 냄새와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무균의 냄새가 공기에 스며들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사소한 디테일에 불과할 이 냄새는 에반드로에게는 이 벽 안에서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상속자 페드로는 이제 그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진한 하녀 마리사는 잠재적인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아야 했다. 에반드로는 잠시 멈춰서서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변의 움직임을 은밀히 살폈다. 방은 북적였고 간호사와 의사들은 분주히 돌아다녔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마리사에게 그녀의 모든 몸짓과 표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빛났다. 뭘 숨기는 거지?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대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마리사는 포식자의 눈에 들린 먹이감처럼 느껴졌다. 에반드로의 존재는 숨 막힐 듯 했지만 두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용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의 무기다. 이토록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이 그토록 간절히 찾던 빛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야 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마리사는 문을 열고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에반드로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항상 경계했다. 퀴퀴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방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만이 무음 뉴스를 틀고 있었고 깜빡이는 불빛이 마리사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리사가 마치 얼어붙은 용기를 녹이려는 듯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릎 위 휴대폰에 고정된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에반드로는 외과 의사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계산해야 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려 살짝 몸을 기울였다. 마리사의 빠르고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얇은 나무 문틈으로 거의 들릴 듯했다. 마리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페드로에게는 매 순간이 삶과 죽음의 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침내 마리사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무거운 침묵을 깨자 마리사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네, 찾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절박하게 내뱉은 그 말이 에반드로의 눈에 승리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다. 페드로의 생존, 그리고 어쩌면 그의 승리로 가는 열쇠는 마리사의 그 말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분위기는 미스터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에반드로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렇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리사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기습 공격을 피하려면 모든 계략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굳은 결의로 걸어나가는 동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아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와 축축한 나무잎과 야생화의 흙내음을 실어 날렸다. 마리사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경건하게 속삭이는 치유사 도냐 클라라의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머뭇거리며 걸었다.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숲의 한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이곳을 둘러싼 신비에 얽힌 듯 앞으로 기울어 있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어린 후계자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듯 무겁게 느껴졌다. 마리사는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의아해하며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생각에 잠겼다. 치료법이 없다면, 이 모든 게 헛수고라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했고
새로운 의심이 솟아오를 때마다 더욱 밝게 타올랐다. 회의적이고 경멸적인 표정의 에반드로의 얼굴이 떠올라 마리사의 의지를 북돋았다. 그녀는 더 위대한 무언가, 기존의 의학을 초월하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쇠퇴해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릴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끼로 뒤덮인 풍화된 나무로 지어진 초라한 오두막에 도착한 마리사는 마치 오두막 자체가 자신을 환영하는 듯 기묘한 온기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도냐 클라라라는 노파가 문 앞에서 마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름진 그녀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고요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들어올렴, 내 딸아. 그녀는 마치 오래된 강물이 흐르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두막 안에는 말린 허브와 타는 송진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부적과 매달린 식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자연의 비밀이 담긴 항아리들이 놓인 테이블이 있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마리사는 자신의 고민을 설명했다. 도냐 클라라는 마치 말너머를 보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 마리사의 말에 눈을 고정한 채 주에 깊게 귀 기울였다. 여보, 도냐 클라라가 공감과 이해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진정한 치유는 의사의 손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연결에도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마리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치료사는 그녀에게 약초와 그 효능,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마리사는 마치 기도하듯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며 주에 깊게 경청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다시금 집중력을 되찾았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느껴졌다. 바로 그 신성한 공간에서 그녀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불타는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마리사는 새로운 결의를 품고 오두막을 나섰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냐 클라라의 지혜를 길잡이 삼아 무엇이든 기꺼이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젊은 후계자의 운명은 이제 그녀의 길과 얽혀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 삶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 확신이 커졌다. 진정한 싸움은 단순히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꺼뜨리려는 불신과 맞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바탕으로 마리사는 운명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마리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울창한 숲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도냐 클라라의 안내를 받으며 현명한 노파는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리사에게 귀중한 재료들을 모으라는 임무를 맡겼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그 재료들이 어린 페드로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리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임무의 긴박함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해질녘 숲은 그림자와 빛이 어우러진 장관이었고 새소리가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때까지 부드러운 황혼빛을 띠기 시작하던 하늘은 마치 운명이 그 의지를 거스르는 듯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으로 뒤덮였다. 한때 고요하고 상쾌했던 공기는 이제 촉촉한 흙내음을 풍기며 다가올 일을 예고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마치 고대의 포효처럼 울려 퍼져 나무잎이 흔들리고 마리사의 피부가 따끔거렸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굵은 빗방울이 죽어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물처럼 마리사의 얼굴을 적셨다.
축축한 옷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를 느낀 마리사는 잠시 망설이며 피난처를 찾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때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페드로의 모습이 폭풍 속 등대처럼 마리사의 마음에 떠올라 용기를 되살려 주었다.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도냐 클라라가 그토록 자세히 묘사했던 식물과 뿌리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모든 잎사귀, 모든 꽃에는 주의 깊고 경험 많은 사람만이 해독할 수 있는 비밀의 세계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머리카락에 물이 흐르고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리사는 굴하지 않았다. 모든 걸 찾을게, 페드로. 약속해. 그녀는 빗소리에 묻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험난한 지형을 탐험하는 동안 지늘기 그녀를 올가맬 듯 위협했고 매 걸음마다 자연과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는 듯 했지만 마리사는 논리를 거스르는 결의로 모든 귀중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바우산토 나무의 잎, 잎의 나무의 황금빛 꽃, 덩굴의 뒤틀린 뿌리까지. 발견할 때마다 어둠 속에 켜진 작은 촛불처럼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맹렬한 맹렬함으로 맹렬하게 몰아치는 폭풍은 마치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 여성의 용기를 시험하는 듯 그 힘을 더욱 키우는 듯했다. 주변 세상이 혼돈에 빠져드는 동안 마리사는 진정한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집어삼킬 듯한 절망과의 싸움임을 깨달았다. 넌 생각보다 강해. 도냐 클라라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폭풍 한가운데 닷처럼, 만트라처럼. 마침내 두 손에 자연의 보물을 가득 안고 마리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신감에 차서 돌아왔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마치 사랑과 믿음으로 인도되는 여인의 강인함을 인정하는 듯 그녀의 결의에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도냐 클라라의 오두막에 다다르자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이 희망의 전조처럼 그녀의 길을 비추었다. 눈앞에 오두막이 보이자 마리사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해냈어! 그녀는 역경을 이겨낸 승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문턱을 넘으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도냐 클라라의 치유가 시간과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끈질기게 이어졌지만 마리사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페드로의 미래가 그녀에게 달려 있었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마리사는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도냐 클라라의 오두막 안은 흙내음과 허브 향이 뒤섞인 마치 신비로운 향기가 치유를 약속하는 듯했다. 천장 들보에 매달린 말린 허브 향이 공기에 새우며들어 바깥에 속삭이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여행으로 여전히 손이 떨리는 마리사는 도냐 클라라가 정성껏 열거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희망의 무게가 느껴졌다. 허브들은 소박한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마리사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채 그것들을 섞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조용하고 경건한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절구에 절구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가슴의 격동과 대조되는 최면에 걸린 듯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갈리는 알갱이가 페드로의 구원을 향한 한 걸음인 듯 마리사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향기가 뒤섞이고 강렬해지며 희망의 교향곡을 이루는 동안 마리사는 마치 조용한 주문처럼 그는 살 것이다 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가족 변호사인 에반드로가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분노가 가득했다. 마리사,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가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어깨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은 그가 곧 맞붙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리사는 깜짝 놀라 절구를 떨어뜨렸고 절구는 테이블 위를 굴러 나무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다. 에반드로, 난 페드로를 구하려고 해. 마리사의 목소리는 떨리는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지만 두려움이 눈가에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살려? 아니면 독살할 거야. 에반드로가 쏘아붙였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빛이 번뜩였다. 내가 내 의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네가 여기 와서 마녀의 물약으로 가족을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비난하는 어조는 비수 같았고 마리사는 상처받았다. 말투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암시에 마음이 아팠다. 에반드로, 안 돼!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해해달라고 간청했다. 페드로를 다치게 할 짓은 절대 안 해. 그는 내 아들과도 같아. 하지만 자신의 편견과 가족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이끌린 에반드로는 마리사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정서적 장벽을 쌓으려 애썼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위험한 게임이에요, 마리사. 그리고 페드로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마리사는 공격에 맞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비난이 공중에 짙고 숨 막힐 듯 맴돌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상황의 부당함에 불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페드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내 마음대로 해, 에반드로. 하지만 이 혼합물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아둬. 그리고 베드로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분명했다. 오해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침묵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다. 에반드로는 아무리 단호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마리사의 결의에 담긴 진실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헌신의 강렬함을 곱씹으며 그의 시선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어쩌면 순간적인 의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장면은 정해졌고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했다. 밧줄은 한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질 듯했다. 마리사는 에반드로가 편견을 넘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페드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며 불확실한 운명에 대한 속삭임을 실어 날랐지만 단 하나의 확실한 사실만 남았다. 페드로의 미래가 위태로웠고 그의 목숨을 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마리사는 환멸의 무게에 어깨를 움츠린 채 에반드로의 사무실을 나섰다. 저택의 긴 복도를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앗아가는 듯했다. 가문의 역사를 담은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고풍스러운 벽은 마치 침묵의 심판을 속삭이는 듯했다. 페드로의 운명이 닥쳐오기 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던 가문의 위험을 반영하는 듯했다. 저택의 익숙한 윤기 나는 나무 향과 은은한 라벤더 향이 어우러졌지만 마리사의 마음속 격정은 가라앉을 수 없었다. 눈물이 마리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한 방울 한 방울마다 패배의 아픔이 묻어났다. 왜 그는 앞을 못 보는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짠 눈물 맛이 입술을 간지럽혔다. 진실을 외면하고
완강하게 맞서는 에반드로의 냉혹한 눈빛이 단검처럼 마리사의 마음을 꿰뚫었다. 가장인 돈 훌리오의 사무실 문에 도착한 마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이 호화로운 세상의 침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연약한 페드로의 모습이 그녀를 재촉했다. 지금 아니면 연경 안 된다. 깊은 한숨을 쉬며 문을 두드렸고 무거운 나무 문의 공허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들어오세요, 마리사. 돈 훌리오의 깊은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울려 퍼졌다. 환영하는 듯하면서도 틀림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문지방을 넘자 마리사는 노신사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현명하고 지친 눈은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마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은발의 당당한 풍채를 지닌 돈 훌리오는 어려운 결정의 무게를 짊어지는데 익숙한 남자였다. 그러나 마리사의 얼굴에 새겨진 괴로움을 보자 그의 표정은 누그러졌다. 그곳의 공기는 탁했고 시가와 낡은 책 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들은 항상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질식시키는 듯했다. 돈 훌리오, 페드로 얘기 좀 해야겠어. 마리사가 말을 시작했다. 목이 메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마치 용기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재빨리 말이 튀어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치료법을 알아. 페드로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고인 눈에는 내면의 딜레마가 고여 있었다. 에반드로는 내 말을 믿지 않지만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말없이 듣고 있던 돈 훌리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팔꿈치를 무릎에 얹었다. 그는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리사의 절박한 진심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리사. 그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항상 자네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어. 말해봐. 이게 무슨 치료법이지? 마리사는 안도감의 파도처럼 휩쓸렸지만 책임감은 더욱 무거웠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민간요법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건 약초차인데 할머니께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쓰시던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기회예요. 돈 훌리오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짙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사, 마침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속삭였다. 내 말을 믿어. 페드로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자. 희망은 결국 사라지는 법이지. 마리사는 어둠 속 소심한 불꽃처럼 마음속에서 희망의 숨결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야기와 약속으로 가득 찬 그 방에서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어쩌면 그들은 함께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린 페드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몬테네그로 저택의 호화로운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마호가니 책장이 장식된 벽에서 나무 향이 풍겨 나왔고 벽난로에 놓인 잊혀진 향에 은은한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다. 버건디색 벨벳 커튼을 통해 새우며 드는 햇살은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곳에서 돈 훌리오와 돈 안드레스는 마치 곧 충돌할 거인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돈 훌리오는 지혜와 세월의 주름살로 얼굴에 주름이 잡혀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펼쳐지고 있었다. 가슴에는 무거운 무게가 느껴졌고 그 절박함은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를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느끼게 했다. 안드레스, 그는 무게감과 희망이 담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하나뿐이야. 마리사와 함께라면. 절망과 피로에 눈이 어두워진 돈 안드레스는 마치 불신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무게에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마치 현실을 떨쳐내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훌리오, 이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허브차라니? 이게 내 아들의 삶이란 말인가? 돈 안드레스의 목소리는 가늘게 들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단식 같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공허함 속에서 결코 답을 찾지 못했다. 향 냄새가 그를 질식시키는 듯했고 무력감에 씁쓸한 맛과 뒤섞였다. 때로는 돈 훌리오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대답했다. 희망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단다. 마리사는 그걸 믿고 나도 마리사를 믿어. 희망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도전하는 믿음이지. 불가능과 싸우는 게 어떤 건지 자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네. 돈 안드레스는 눈을 뜨고 훌리오의 눈을 응시하며 확신의 불꽃을 찾아 나섰다. 슬픈 미소가 그의 입술을 휘감았다. 우리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게 그저 망상, 헛된 희망이라면 어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돈 훌리오가 단호한 속삭임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선택으로 가득 찬 멈춤이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속삭였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돈 안드레스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숨 막히는 향과 대조되는 느낌이었다. 훌리오,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듯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방 안의 긴장감이 잠시 누그러졌다. 마치 팽팽했던 밧줄이 마침내 풀린 듯. 돈 훌리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싸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승리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미지의 세계에 맞설 것이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돈 훌리오는 돌아섰다. 마리사와 기적의 차 재료를 모으기로 결심한 듯. 서재를 나서는 그의 발소리가 마치 희망의 북소리처럼 나무 바닥에 울려 퍼졌다. 돈 안드레스는 홀로 서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생각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성과 감정이 끝없이 싸우는 내면의 전쟁터였다. 그렇게 길어지는 그림자 속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페드로의 운명은 이제 젊은 하녀와 비록 망설였지만 믿기로 선택한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몬테네그로 가문의 웅장한 저택에는 이미 밤이 내려앉아 신비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구름 사이로 별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단호한 눈빛과 온화한 마음을 지닌 젊은 하녀 마리사는 어두운 복도를 재빠르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임무의 긴박함으로 가득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한 희망, 불확실성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에 이끌렸다. 하지만 밤의 고요함은
위협적인 리듬으로 울려 퍼지는 단호하고 단호한 발소리에 갑자기 산산이 조각났다. 몬테네그로 가문의 변호사 에반드로였다. 교활하고 파렴치하기로 악명이 자자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경멸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사악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비밀이 드러나면 그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유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주입된 마리사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에반드로는 뒷마당에서 마리사를 발견했다. 밤꽃 향기가 공기 중에 뒤섞여 마치 취하게 할 만큼 달콤했다. 그는 마리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존재는 그 순간의 평온함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리사, 이럴 순 없어. 그는 절박함을 감추려는 듯 권위 있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여기 위험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마리사는 겁에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것이 어린 페드로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고 있었다. 에반드로, 포기할 수 없어. 아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녀는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그녀 편인 듯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속삭였다. 에반드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돈 안드레스의 여동생 클라라였다. 강철 같은 눈빛과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뿜어져 나오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가장 냉혹한 심장마저 꿰뚫을 듯한 강렬함으로 에반드로를 응시했다. 에반드로, 계속 이러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겠군. 그녀는 낮지만 반박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위협했다. 에반드로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몸을 떨었다. 그는 클라라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숨긴 비밀은 그의 경력뿐 아니라 삶까지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클라라, 넌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어조는 확신보다는 애원하는 듯한 어조였다. 아, 하지만 그럴 거예요. 클라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작은 페드로를 구할 유일한 기회를 지켜야 한다면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긴장감 넘치는 정적에 휩싸인 정원은 마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새 주인공과 함께 숨 쉬는 듯했다. 에반드로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물러섰다. 두려움과 좌절감이 가슴을 뒤덮었지만 지금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긴장이 거치는 것을 느끼며 마리사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클라라는 그녀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묵묵히 동조하고 지지하는 의미였다. 젊은 하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승리했다. 희망과 예상치 못한 연대감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마리사는 이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여정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임무를 계속 이어갈 준비를 했다. 바람이 나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밤 그 자체가 운명에 맞선 용기와 결의에 박수를 보내는 듯했다. 에반드로가 패배하여 후퇴하는 동안 클라라와 마리사는 나란히 서서 내일의 도전에 함께 맞설 준비를 했다. 저택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고요했고 바깥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렸다. 돈 안드레스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서재는 짙은 마호가니 가구와 그의 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선반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관심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희미하게 빛나는 컴퓨터 화면에 쏠려 있었다. 영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쉬스윗거리는 소리는 곧 가정용 카메라에 흔들리는 화면 속으로 사라졌다. 거기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들 페드로가 있었다. 그의 눈은 순수함과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돈 안드레스는 숨을 멈췄다. 검은 곱슬머리에 눈부신 미소를 띤 소년의 모습이 나타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항상 저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페드로가 말했다. 어린아이 같은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소박함으로 가득 찬 향수 어린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다. 어린 페드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돈 안드레스는 온갖 감정이 뒤섞인 듯 밀려왔다. 자존심은 어쩔 수 없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죄책감도 밀려왔다. 책임과 사업은 항상 그와 아들 사이에 깊은 골처럼 존재했고 이제 그 쓸쓸한 새벽녘에 그는 자신이 과연 충분히 해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정말 아들 곁에 있었을까? 그는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에 푸른빛을 반사했다. 방은 더욱 차가워 보였다. 윤희, 나는 나무 책장이 공기 중에 감도는 슬픔을 흡수하고 있었다. 돈 안드레스는 의자에 기대앉았다. 그의 무게의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페드로가 그의 하루를 밝게 해주던 더 단순했던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했다. 하지만 이제 후계자의 운명이 불확실한 지금, 모든 행복한 기억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그림자로 물들었다. 영상은 계속되었고 페드로는 아이들 특유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커서 아버지처럼 강하고 보호 본능을 지닌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안드레스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려 셔츠 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항상 롤모델이 되고 싶었지만 어려운 선택과 말없는 후회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페드로의 말은 돈 안드레스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심은 여전히 끈질긴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지만 그 순간 그는 페드로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항상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가 일어났을 때 두꺼운 커튼 틈으로 햇살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돈 안드레스는 심호흡을 하며 새롭게 다져진 결의가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잃어버린 모든 순간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는 새벽이 가져올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아직 건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으로 인도되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돈 안드레스의 저택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한 긴장감으로 떨렸다. 공기는 탁했고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리사가 약초를 챙겨 피난처로 삼았던 작은 방에서 풍겨 나오는 듯한 달콤한 허브 향이 뒤섞여 있었다. 레이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윤이 나는 나무 바닥에 물결 무늬를 드리웠다. 평소에는 아늑하고 고요했던 방은 이제 과학과 신비주의, 절망과 신앙 사이에 말없는 싸움의 무대가 되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돈 안드레스는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방에 들어서자 돌절구의 나무잎이 부딪히는 미묘한 소리가 인간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었다. 지쳤지만 단호한 그의 눈은 마리사의 눈과 마주쳤다. 마리사의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그가 마주한 내면의 폭풍 속에서도 안식처와 같았다. 그의 삶에서 거의 모성애를 드러낸 노처녀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발산하는 존재감을 지녔는데 이는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격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돈 안드레스, 마리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모든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작은 유리병에 담긴 호박색 액체를 보여주었다. 이 약은 할머니께서 대대로 물려주신 유산이에요. 기적을 약속할 순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해요. 돈 안드레스의 심장은 마치 한 번 쿵쾅거리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쿵쾅거렸다. 마치 박동 하나하나가 손가락 사이로 새으며드는 시간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자신을 아껴주었고 이제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와 있는 마리사를 바라보았다. 전통적인 의학을 믿을지 조상의 지혜에 굴복할지 고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그가 오랫동안 경멸해온 단순함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마리사, 난 널 믿어. 감정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다. 이 말은 간단했지만 평생의 믿음과 의심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순수한 신앙의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베드로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너무나 연약하고 말없이 마치 꺼져가는 작은 불꽃처럼 누워 있었다. 창백하고 미동도 없는 아들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사로잡았다. 마리사는 마치 수없이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약을 투여하며 마치 고대로부터 거의 잊혀진 노래처럼 모국어로 감사와 희망의 말을 중얼거렸다. 돈 안드레스는 불안한 경외심으로 모든 움직임과 몸짓을 지켜보았다. 약이 페드로의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 그는 마치 온 우주가 그 순간에 담겨 자신을 기다리고 함께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마리사는 페드로 곁에 남았고 돈 안드레스는 눈을 뗄 수 없어 마치 판재 매달린 조난자처럼 희망에 매달렸다. 시간은 동시에 압축되는 듯했다. 아주 작은 변화의 조짐, 페드로의 더 깊은 숨결, 혹은 그의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순간 돈 안드레스는 진정한 기적은 페드로의 육체적 치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찾던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과 희망에 휩싸여 앞으로 닥칠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깃든 마리사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묵묵히 기도하며 그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태간의 정적은 마치 벽을 뚫고 들어오는 짙은 안개처럼 구석구석과 영혼을 감싸 안는 듯 손에 잡힐 듯 고요했다. 긴장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마치 전류처럼 목덜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안방의 어두운 원목, 가구들은 방 안의 불안감을 흡수하는 듯했고 묵직하고 호화로운 벨벳 커튼은 신성한 고요를 깨뜨리는 모든 소리를 감히 막아냈다. 돈 안드레스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꼿꼿한 자세는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불확실성의 폭풍을 감추고 있었다. 마리사가 정말 답을 알고 있었던 걸까? 만약 이 모든 게 그저 절박한 환상이었다면 어떨까?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고 고양이 같은 걸음걸이를 한 에반드로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언제나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을 한 에반드로는 거의 초자연적인 자신감을 풍겼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으며 공격을 개시할 최적의 순간을 찾아냈다. 돈 안드레스, 나의 소중한 친구여. 에반드로가 사이렌의 노래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걱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사와의 이 상황은 그저 또 다른 방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고통을 연장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요. 그는 극적으로 말을 멈추고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지며 자신의 말이 울려 퍼지도록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행동, 합리적인 해결책이지 미신이나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도난드레스는 에반드로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반항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에반드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포기하는 게 어떻겠나?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게 어떻겠나?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한마디 한마디가 싸움이었고 그의 겉모습을 산산조각 낼 듯한 폭풍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에반드로는 먹이 냄새를 맡는 포식자처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마리사는 훈련도 없고 의학 지식도 없어. 더 큰 고통과 지연 말고 뭘 줄 수 있겠어?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살짝 열리고 마리사가 두 손을 꽉 움켜쥐고 나타났다. 결의와 놀라운 침착함으로 가득 찬 마리사의 눈이 안드레스의 눈과 마주쳤다. 난 희망을 줄 수 있어, 에반드로.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삶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힘이지. 눈빛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에반드로는 쓴웃음을 지었고 마리사는 더 큰 무언가를 믿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과연 누가 오를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긴장된 분위기는 단순한 해결책 이상의 결과를 약속했다. 매 순간 페드로의 운명은 위태로워 보였고 에반드로의 말은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불확실성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택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진실이 드러나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어둑한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요함을 깨는 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심박수 측정기 소리뿐이었다.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였다. 마리사는 페드로의 침대 옆에 서서 상속인의 창백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몇 걸음 떨어진 에반드로는 회의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방 안의 다른 사람들, 로베르토, 소피아, 헬레나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기대감의 전류로 진동하는 듯했다. 마리사는 주름졌지만 단단한 손으로 페드로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에게서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결의로 가득 찬 속삭임의 기도가 울려 퍼졌다. 신이시여, 제발 그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 장면을 바꿔놓았다. 페드로의 속눈썹이 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파르르 떨렸다. 그 작은 움직임에 마리사는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마리사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마리사의 눈에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사람이 움직였어. 마리사가 감정에 목이 메어 소리쳤다.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던 로베르토가 갑자기 팔짱을 풀었다. 그의 불씨는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다. 헬레나의 손을 꼭 잡은 소피아는 심호흡을 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커다란
눈에 반사되었다. 에반드로는 여전히 망설이며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불신은 마지못해 감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냥 경련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확신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의 어조에는 분명하게 취약함이 묻어났고 회의라는 갑옷에는 금이 갔다. 하지만 누가 대답하기도 전에 페드로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여전히 무겁고 흐릿한 그의 눈이 천천히 뜨이자 흩어지는 안개 속에서 초점을 찾으려는 동공이 드러났다. 마리사. 그는 쉰 목소리로 나지막하고 약했지만 생기가 넘쳤다. 그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말이라는 형태의 기적이었다. 충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소피아는 흐느끼며 헬레나의 손을 꽉 잡았고 로베르토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이해하려 애썼다. 에반드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휩싸인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빛이 가득했다. 마리사는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페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페드로와 마주쳤다. 여기 있어, 페드로. 여기 있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그 순간은 초월적이었고 희망은 실제로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한때 절망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저택은 이제 새로운 새벽으로 밝아오는 듯했다. 치유의 비밀을 지닌 겸손한 하녀 마리사가 예상치 못한 힘과 믿음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페드로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운명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았을까? 한때는 어렴풋이 떠오르던 의심은 이제 끝없는 가능성의 약속으로 변했다. 방 안의 침묵은 마치 손에 잡힐 듯 고요했다. 마치 기대감이라는 두꺼운 담요가 모든 사람을 감싸는 듯했다. 앤틱 벽시계에 은은한 똑딱거리는 소리가 불안한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듯했고 저물어가는 햇살의 황금빛 햇살이 저택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느긋하게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커피 테이블 위 크리스털 꽃병에 꽂힌 신선한 꽃 향기가 방 안의 나무 향과 어우러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했던 분위기가 이제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듯했다. 가장인 돈 안드레스는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서 있었다. 굳은 살이 박힌 떨리는 손으로 늘 곁에 두었던 흑단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위풍당당한 풍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겪은 고난과 성취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자세는 어딘가 달랐다. 평소에 경직된 모습은 그 누구도 목격할 수 없었던 연약함으로 바뀌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흐르며 그가 억누르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고요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녀 마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페드로 곁에서 진정한 수호자만이 지닐 수 있는 단호함과 부드러움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바다처럼 깊은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고통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듯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빛에서 돈 안드레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오만과 편견에 짓눌린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리사에게 다가갔다. 마치 강철 요새에 갇힌 죄수처럼 그의 말은 고집스럽게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짓누르는 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리사. 그는 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바보였어요. 그의 눈이 마리사와 마주쳤고 그 조용한 시선 속에서 그는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한 여자의 강인함을 보았다.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네가 믿을 만한 모든 이유를 줬는데도. 그는 말을 이었다. 모든 말은 자존심과의 싸움이었고 모든 침묵은 후회의 한숨이었다. 난 내 오만함에 눈이 멀었어. 사과할게, 마리사. 페드로 때문만은 아니고 네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것도 사과할게. 언제나 신중했던 마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우주의 빛을 담은 두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용서를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돈 안드레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돈과 그녀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까지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돈 안드레스. 그녀가 아침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불확실성의 바다에 던져진 닷과 같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약속.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배움과 성장의 흔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영혼은 차분해졌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무언의 대화가 어떻게든 새로운 유대감을 시공을 초월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고 느꼈다. 그 순간 저택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희망과 미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살아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자 돈 안드레스는 진정한 기적은 페드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선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인간의 변화 능력을 되살리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서 이 복잡한 드라마의 다음 막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새로운 전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각 등장인물이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았고 불확실하지만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아침이 펼쳐졌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듯한 안개에 가려진 아침이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들을 거의 우울한 듯 우아하게 춤추게 하는 마을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운명 그 자체가 삶의 테이블 위에서 카드를 펼쳐 보일 듯 공기 중에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흠잡을 데 없이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얼굴에는 거의 오만할 듯한 자신감이 서린 에반드로가 군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조용한 속삭임 사이를 걸어갔다. 그는 항상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 탐욕스러운 욕망에 따라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날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가문의 전 하녀 중 한 명인 클라라의 목소리가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지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거짓말은 그만, 에반드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 그녀의 선언은 천둥처럼 광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에반드로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때까지 신중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던 클라라가 이 드라마의 예상치 못한 여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녀가 쥔 서류는 손에서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류 하나하나가 에반드로의 사기극,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의 조작과 배신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무언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반드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미소는 오히려 찡그린 표정에 가까웠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증거를 얻었을까? 그는 생각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한때 하찮게 여겼던 여자 때문에 자신의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웅성거림이 커져가기 시작했고 분노와 조롱의 물결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그를 에워쌌다. 마을 상인 중 한 명인 로베르토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우리 돈을 훔쳤어, 에반드로. 우리 친구인 척하면서 우리 등을 찔렀잖아. 그 비난은 직격탄이었고 에반드로는 마치 발밑의 땅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비난하는 얼굴들 사이에서 지지와 동맹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냉정함과 경멸뿐이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는 가슴에 압박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 천천히 좁아져 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밝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깨뜨린 젊은 여성 로라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해, 에반드로. 네가 받아 마땅한 최소한의 대가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마치 문장과 같았고 군중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궁지에 몰린 에반드로는 한 걸음 물러섰다. 현실은 절망으로 그를 짓눌렀다. 자신의 행동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짓눌렀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공황에 빠진 듯한 눈빛을 한 번 더 던진 그는 황급히 돌아서서 마치 패배자처럼 자갈길을 따라 달아났다. 그의 등 뒤에서는 그의 몰락이 웃음과 정의를 향한 외침으로 메아리쳤다. 마침내 목소리를 찾은 도시의 감시 아래 에반드로는 한때 무적이라 믿었던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광장은 새로운 에너지, 정의와 쇄신의 기운으로 고동쳤다. 에반드로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태양이 솟아올라 새날을 그가 남겨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었다. 위풍당당한 하얀 기둥과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산토로 저택은 마치 우주 전체가 페드로의 갑작스러운 회복을 축하하는 듯 황금빛 오후 햇살에 환하게 빛났다. 새로 핀 꽃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가족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집안, 대청에 모인 가족들은 몇 주 동안의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편안해졌다. 가장인 돈 안드레스는 안도감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평소 엄격하던 그의 눈은 손자의 운명을 바꿔놓은 마리사를 바라보는 순간 새로운 부드러움으로 빛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단호한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증명하는 듯했다. 마리사. 그는 단호하지만 자신조차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을 때 당신은 우리 집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소. 마리사는 여전히 이 상황에 어리둥절한 채 돈 안드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겸손함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하녀였던 자신의 예전 모습이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 마리사는 진심과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페드로는 제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제 아들처럼요. 방 안은 고요했고 마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돈 안드레스의 딸 클라라와 그녀의 남편 로베르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 순간의 심오함을 느꼈다. 한때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소년 페드로는 카펫 위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 멜로디가 되었다. 돈 안드레스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다음 말은 새로운 약속에 무게를 실었다. 마리사, 우리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드로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엄숙하게 나온 그의 말에 마리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쏟아질 듯한 눈물을 참았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돈 안드레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을 정정했다. 그 초대와 함께 마리사와 산토로 가문의 세계를 갈라놓았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위계 질서로 규정되었던 관계가 진실되고 소중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가와 마리사를 따뜻한 포옹과 환영의 말로 감싸자 방 안은 사랑과 새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의 행복을 눈치챈 페드로는 마리사에게 달려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마리사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페드로는 마리사에게서 흘러나오는 안정감과 사랑을 느꼈다. 마리사 이모,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페드로는 눈을 크게 뜨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마리사는 소년 옆에 무릎을 꿇고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소년을 꼭 껴안았다. 그래, 내 사랑, 영원히. 그녀는 그의 작은 손이 얼굴에 닿는 따스함을 느끼며 속삭였다. 마치 운명과 계약을 맺는 듯했다. 미소와 기쁨의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포옹으로 가득했던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춰선 듯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마침내 지평선 위로 해가 지고 하늘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조화가 산토로 저택을 가득 채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올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준비가 되었다. 새로운 이야기를 약속하는 미래의 시선 아래 잊지 못할 그날 맺어진 유대감에 뿌리를 둔 감사와 사랑이 꽃을 피웠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